수변전 설비에 의해 지난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수변전 설비에 대한 구성과 심볼 정도를 알아봤고, 이번 영상부터는 각각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인입선로인데, 인입선로는 한전에서 분기를 해서 수용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입선로에서 분기를 해서 들어오는 방법은 가공선로와 지중선로 두 가지가 있고, 가공선로의 경우에는 컷아웃 스위치라는 것을 통해서 분기를 하고, 지중선로는 패드 스위치라는 것을 통해서 분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공선로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있고 이 전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 옥상에 수배전반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주로부터 바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예전에서는 아주 가끔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다 건물이 있으면 그라운드 레벨이 있고 이 지하층에 전기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공선로에서 분기를 한다 하더라도 건물 인입구에서는 다시 지중선로로 바뀌어서 인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공선로로 오다가 지중선로로 바뀌는 구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용가로 분기할 때는 컷아웃 스위치라는 이 스위치를 이용하는 거고, 한마디로 퓨즈를 내장한 스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가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휴즈가 동작을 해서 이 구간을 분리를 하는 것이고, 물론 이런 배전선로에도 다 이런 컷아웃 스위치, 즉 퓨즈를 이용한 차단보다는 정식 차단기, VCB 같은 것들 차단기를 이용하는 것이 신뢰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전주에 이런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고, 배전선로에 수용가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가들을 다 차단기를 통해서 분기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한전 배전선로에서는 컷아웃 스위치를 통해서 다 분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위에 있는 것이 상도체이고 밑에 있는 것이 중성선입니다. 그래서 지중선로는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고 중성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성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성선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공선로의 중성선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연결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구성도는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변전소라고 하면, 변전소에는 154를 229로 변성하는 변압기가 있고, 국내의 배전 계통은 중성점 직접 접지 계통, 다중 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변압기는 Y결선을 하고, 이 중성점에다가는 NGR이라고 하는 저항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 계통이지만 이 저항이 없게 되면 이 케이블 구조에서 케이블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이 절연물, XLP라고 하는 이 절연물에서 절연이 파괴된 것인데, 그러면 이 절연체가 절연물이 파괴되면 도체와 중성선이 거의 단락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락이지만 지락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NGR이라고 하는 저항을 삽입을 해서 지락 전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변전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Y결선을 하고 저항을 삽입을 해서, 변전소는 항상 접촉전압이라든가 보폭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를 구성을 하는데, 그 메쉬 접지와 NGR을 연결을 해서 접지를 하는 형태이고, 한전의 배전 계통은 가공 배전선로는 이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 중성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성선이라는 것이 있고, 이 중성선은 각 전주에서
접지를 합니다. 접지봉을 하나 박아서 이 접지봉과 중성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은 변전소까지 들어가면 이 중성선은 다시 메시 접지와 연결이 되는 형태이고 수용가로 들어갈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공에서 지중으로 변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중 케이블이 이렇게 케이블 헤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중성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일괄로 묶어서 이 중성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가로 들어오는 마지막 전주에서 이 단말 처리에 대한 중성선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수용가로 들어오게 되면 수용가는 델타 Y 결선을 하기 때문에 이 중성선을 연결시켜 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세 개를 일괄로 커먼을 해서 수용과 접지와 연결을 시켜주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지 계통은 물론 접지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계통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가공 배전선로일 경우에는 상도체가 있고 그 하단에 중성선이 있다라는 거고 지중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에 있는 차폐층 즉 쉴드층이 중성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가공과 지중이 조인하는 부분에서는 지중해 있는 동심 중성선을 다 엮어서 가공 배전선로의 중성선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가공 배정선로의 중성점은 국내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각 전주에서 다 이렇게 접지봉을 통해서 접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변전소로 들어갈 때는 이 중성점은 변전소 메시 접지와 연결이 되도록 구성을 해야 되고 국내는 중성점 직접 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변압기를 Y 결선을 하고 그 중성점을 메시 접지와 연결을 하는데 지락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락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NGR을 삽입하는 계통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지금까지는 가공솔로에 대해서 분기에서 수용가로 들어오는 방식을 설명을 했고 다음은 지중솔로의 경우인데 한전도 배전 계통은 가공이냐 지중이냐는 아니지만 도심에서는 대부분이 다 지중 배전솔로이고 지중 배전솔로일 경우에는 분기하는 방식은 이렇게 패드 스위치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전 배전 계통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수용가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형태이죠. 쭉 연결이 되는 형태이고 이런 수용가들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에 뭔가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스위치가 바로 패드 스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라인이 다 한전 배전 계통이다라고 보면 되고 중간에서 분기하는 것이 수용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패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그림에서 보이는 구성 정도를 가지고 있고 수용가로 분기하는 곳에는 차단기를 같이 가지고 있고 차단기 앞단에는 단로기를 설치를 합니다. 차단기 앞에 단로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차단기가 고장났을 때 이런 것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전 배전 선로를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로기만 차단을 하면 이런 차단기 같은 것들 유지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이 다 그 전단에 단로기를 설치를 하고 한전 배전 계통도 개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선로에다가 개폐기를 두는 것이 전형적인 구성 형태이고 라인이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볼테지 디텍터라고 하는 VD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 차단기는 VCB 진공 차단기를 설치하는 타입도 있고 이렇게 퓨즈를 설치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다음은 수전 방식인데 수전 방식은 크게
1회선과 2회선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1회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 1회선과 예비 선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선이지만 단순히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선로가 두 개의 지중 선로를 만들어 놓는데 하나는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활선 상태가 아니라 그냥 예비 선로만 포설을 해 놓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일회선과 예비선로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고, 이회선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기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고, 한전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전에서 연결하는 방식은 같은 한전 변전소에서 오느냐, 전혀 다른 한전 변전소, 두 개의 한전 변전소에서 이회선이 오느냐,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회선을 한전으로부터 받으면 이것을 절체하는 메커니즘이 수용가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절체하는 메커니즘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LTS라는 자동 절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LTS가 자동으로 이렇게 한전 A 선로로 붙어 있다가 A 선로가 고장이 나게 되면 ALTS 내부 시퀀스에 의해서 한전 B 선로로 절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LTS도 제품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0에서 200ms 정도의 정전을 수반을 합니다. 당연히 스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붙어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ms 정도의 정전은 수반을 하게 되고, 이런 200ms 정도의 정전은 물론 정전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PLC라든가 컴퓨터 같은 장치들은 이런 200ms 정도의 순시 정전으로 인해서 다운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LTS는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죠. 별도로 뭔가 장치를 해줄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 절체 스위치를 하나 설치를 하면 그것으로 구성이 끝나는 거고, 두 번째는 차단기 인터럽 방식입니다. 차단기를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한전 A 선로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다가 이 한전 A 선로가 고장이 나게 되면 B 선로에 있는 VCB를 붙이도록 시퀀스를 짜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기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 방법이고, 다소간에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ALTS 같은 경우에는 이 ALTS가 고장이 났을 때 대응이 좀 힘든데, 물론 수동 핸들을 삽입을 해서 수동으로 절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어쨌든 ALTS가 고장 났을 때 대응이 조금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VCB 즉 차단기에 의한 절체는 절체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며줘야 되지만 신뢰성 자체는 더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세 번째가 전이중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ALTS가 고장이 났을 때 대응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ALTS 자체를 이중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 A 선로에서 들어오는 거, 한전 B 선로에서 들어오는 선로가 있는데 이것을 패드 스위치에서 다시 분기를 해서 ALTS 각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각각으로 들어가서 ALTS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이 ALTS를 통해서 절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신뢰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가장 우수한 계통이 되는 거고, 아주 높은 신뢰성이 유지되는 개소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아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계통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좀 보면 되고, 다음은 연락 선로를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한전 변전소로부터
두 개의 회선을 수전을 하는데 그것을 한 변전소에서 수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주 대단지의 어떤 플랜트라고 하면 이 플랜트에는 변전소가 두 개의 변전소가 있고 각 구역별로 다시 작은 전기실이 여러 개 있는 계통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계통에서는 연락선로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한전 변전소에서 A 변전소로 하나를 수전을 하고 한전 B 변전소에서 또 군에 있는 다른 변전소로 하나의 선로를 수전을 하고 이 두 개의 변전소를 연락선로로 이렇게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한전 변전소가 고장이 났거나 이 선로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연락선로를 통해서 연장 급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락선로를 통한 수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전 A와 한전 B에서 군의 수용가에 있는 군의 변전소 A와 군의 변전소 B로 수전을 하는데 이렇게 연락선로를 두어서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한전 B 변전소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A 변전소를 통해서 다 연장 급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전 분해 수용과 A 변전소와 B 변전소로부터 각 구역별로 있는 전기실을 배전하는 시스템도 이렇게 루프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22,900V를 6600kV, 6600V로 강압을 해서 일종의 2단 강압 방식을 해서 6.6kV로 배전선로를 이렇게 루프 선로로 구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차단기를 둘 다 오프시키고 이 변전소는 이렇게 개통을 연결을 하고 나머지 전기실은 이쪽 선로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연락선로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또 하부에 이런 전기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대전선로도 이렇게 루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인입선로에 대한 시공에 대한 상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